이번 사연은 합가에서 집안일이나 하라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쓰니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에 앞서 저희 집 배경부터 조금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왜 그렇게 시부모님을 믿었는지, 왜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36이고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고 다른 직종 전문직이에요. 저희 부부 객관적으로 봐도 어디 가서 빠지는 처지 아니었고, 주변에서도 다들 잘 만났다고 축하해주며 결혼했습니다. 특히 제 친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부모님 자식 셋한테 서울에 아파트 하나씩은 다 해주실 만큼 여유 있게 사십니다. 본인들 노후 걱정은 당연히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저희랑 여행 갈 때면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비까지 다 지불하시고, 철마다 아울렛 데려가서 딸 사위 며느리 명품 옷 한 벌씩 척척 사주시는 분들이에요. 치약, 비누 같은 사소한 생필품까지 당신들 장 보실 때 같이 사서 보내주실 정도로 자식들한테 퍼주는 게 낙이신 분들이죠. 이런 친정부모님이니 사돈댁에는 오죽하셨겠어요? 우리 귀한 딸 데려간 집인데 그 집에서도 우리 딸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댁에 고기며 과일이며 철마다 최고급으로만 골라서 보내셨어요. 시댁에서 나중에는 너무 과해서 부담스럽다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나누고 살면 서로 좋은 거고, 우리 집에서 사위 귀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시댁에서도 며느리인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라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저 볼 때마다 우리 복덩이 왔다며 손잡아 주시고 고생 많다며 다독여 주시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인복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둘도 없는 시부모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희 부부에게 정말 축복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가 생긴 거죠.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업무 강도가 워낙 높다 보니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몸이 상하는 건 둘째치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제 마음은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회계사잖아요. 제 슬픔과는 상관없이 12월부터 시작되는 그 악명 높은 회계지옥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몸조리할 겨를도 없이 업무 복귀를 했는데, 인수인계 받은 직원들부터 기존 클라이언트들까지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더라고요.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숫자들과 씨름하는데 정말 마음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미안함, 그리고 유산 직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내 처지에 대한 서러움까지 더해지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머리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까짓 회사 당장 그만둬도 우리 아무 문제 없다, 네 몸이 먼저다 하시면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우셨어요. 제가 이렇게 유산 소식에 울고 일에 치여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제 건강이 아니라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유산의 아픔도 채 가시기 전에 업무에 치여 살다 보니 결국 몸이 못 견디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마치 믹서기 안에 들어간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구토가 치밀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니 이석증이라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몸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임계점을 완전히 넘어서서 신경계가 고장난 거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제 처지를 보는데 그제야 내가 지금 누굴 위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1년만 딱 쉬자.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남편의 간곡한 권유에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인수인계한 직원들과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죽을 죄를 지은 기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1년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휴직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마자 그동안 그렇게 살갑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유산 후에 몸은 좀 추슬렀는지 물어보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래,
이제 집에서 논다며? 이런 식으로 툭 던지시는데 그 논다는 단어가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더라고요. 제가 평생 일궈온 커리어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 결국 쉰다더니 이제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네 소비 감당이 가능하겠니? 아니, 제가 무슨 사치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 제 명품 옷이며 생필품이며 다 저희 친정에서 사주시는 거 뻔히 아시는 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계사로 일하며 가져다 준 유무형의 이득은 싹 잊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돈 버는 기계였는데 고장난 기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 저 병간에서 쉬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라고 답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숨을 아주 길게 푹 쉬시더니 그래 뭐 아픈 걸 어쩌겠니. 근데 우리 아들이 참 걱정이다.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혼자 그 큰 살림 꾸려가려면 어깨가 무거워서 어떡해? 걱정도 정도껏 하셔야지. 유산하고 몸만 가져서 누워있는 며느리 앞에서 내 아들 등골 휠 걱정만 늘어놓으시는데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살가운 미소들이 다 가짜였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 모든 호의는 제가 돈 잘 벌고 친정에서 빵빵하게 서포트 해주니까 대접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셨던 거죠.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단숨에 바뀔 수 있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통장 채워주는 기계였나 싶은 생각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기회를 틈타 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아들 걱정에 한숨을 늘어지게 쉬던 시어머니가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하더니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거면 지금 너희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 주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아파트 저희 부모님이 저 고생하지 말라고 해주신 제 명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몸 아파서 쉬기로 한 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집을 전세 줘서 현금을 만들고 시댁으로 들어오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당황해서 여쭈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빠듯할 테니 들어와 살라는 건데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셨던 걸까요? 결국 아들 돈 아껴주고 본인들은 며느리 수발받으며 살겠다는 속내가 너무 빤히 보였습니다. 제가 전문직으로 쌩쌩하게 돈 잘 벌 때는 감히 핫가 소리 한 번 못 내시더니 제가 아파서 휴직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집안일이나 할 백수며느리 취급하시는 게 너무 투명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해주셨던 게 결국 제가 돈 잘 벌고 배경 좋은 집 자식이라서 비 맞춰주셨던 것 뿐이었나 싶었습니다. 합가 제안을 듣고 기가 차서 대응도 안 하고 지내던 중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사돈댁에 싱싱한 생구를 보내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급적 빨리 가져다 드리면 좋겠다 하셔서 평소 같으면 제가 같이 갔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침부터 이석증 증세가 심해져서 눈만 떠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고 속은 울렁거리고 화장실도 벽을 짚고 겨우 가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저를 쉬게 하고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귀가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걱정해 주시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일하는 사람인데 네가 오지 그랬냐는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딸이 집에만 있으니 사돈께서 신경이 쓰이셨나. 유난히 더 싱싱하고 좋은 걸 보내셨더만. 그래도 그렇지. 돈 버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이 귀한 주말에 운전까지 시켜서 여기까지 보내니 너는 원래 그렇게 남들 생각을 안 하는 애였니? 친정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보낸 식재료를 앞에 두고 아픈 며느리한테 남편 고생시킨 죄인 취급을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못되게 박히는지 제가 알던 그 다정한 시어머니가 맞나 싶어서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석증 때문에 천장은 빙글빙글 도는데 정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더는 예우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돈 버느라 고생하는 아들 귀한 줄만 아시고 아파서 누워있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으시네요. 일 안 하는 며느리 데리고 사는 아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다 애지중지 하세요.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셨는지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며 말을 더듬으시는데 제가 아파서 쉬어보니 알겠네요.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신 게 아니라 제가 벌어오는 돈이랑 친정 배경만 보고 친절하셨던 건가 봐요. 이제 제 걱정 말고 어머니 아들 걱정이나 실컷 하고 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누워있는 제 명의로 된 이 안락한 집에서 왜 제가 시댁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을 전부 말했고 다 말하고 나니 방 안에는 정막만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여태껏 단 한 번도 시댁에 싫은 소리 한 적 없던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 남편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감없이 제 뜻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파서 쉬고 있는 게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드시는 분이야. 이 순간부터 나한테 시댁이란 곳은 없어. 너도 내 부모님 안 뵙고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 각자 부모 챙기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저희 친정부모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본인 부모님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격려나 삶의 조언을 저희 부모님께 들으면서 자기가 성장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하는 것 같더니 겨우 입을 떼더군요. 부모 자식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 엄마가 그 정도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당신한테 너무 창피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더니 결국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은 나는 일하는 전문직 며느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랬었던 건데 내 욕심이 지나쳤던 것 같다. 미안하다. 마음 풀리면 연락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사과조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네가 잘나서 내가 기대가 컸던 탓이라며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돈 잘 버는 회계사로 돌아오면 예전처럼 복덩이 취급해주겠다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이 상황을 겪으며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새언니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이거든요. 귀하게 키운 남의 집 딸,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면 안 된다며 사돈댁에 시시때때로 좋은 걸 보내시고 실제로 새언니들도 저희 엄마가 너무 편하고 좋다며 오지 말라고 말려도 주말마다 친정을 찾아올 정도예요. 이게 세상 모든 고부관계의 당연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베풀고 당신 아들을 귀하게 여기니 당신들도 며느리인 나를 귀하게 여기겠지 하는 믿음.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호의가 권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대의 조건이 나빠지면 언제든 밟아도 되는 만만한 구실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더 이상 부모님을 바보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화가 나셨지만 화를 내시지는 못하고 답답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2달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남편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신대요. 왜 요즘은 사돈댁에서 소식이 없냐? 새아기 몸은 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제 안부를 묻는다는데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속내가 너무 빤히 보여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친정의 빵빵한 지원과 능력 있는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사라지자 본인들 생활 수준이 뚝 떨어진 걸 이제야 실감하시는 거겠죠. 저는 지금 이석증약 챙겨 먹으면서 친정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먹고 푹 쉬고 있습니다. 시댁 단톡방은 진작에 나왔고요. 시댁에서는 저를 어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지 모르지만 그런 거 이젠 걱정되지 않아요. 저 이제 제 귀한 몸만 생각하며 우아하게 회복해서 다시 멋진 회계사로 복귀할 겁니다. 시댁이랑은 아마 평생 이대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며느리를 돈줄로 받는데 돈이 덜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짜증이 났나 보네요. 그래서 며느리가 꼴 보기 싫고 그랬나 봐요. 며느리가 아픈데 비아냥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다시 볼 수가 있을까요?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찬다는 말이 여기 나온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